제가 오늘은 제목을 제가 왜 당신과 사업을 해야 하죠? 라고 지었지만 여러분과 직접 얘기하고 싶은 말은 차별화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왜 나와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왜 나여야만 하는지 이것들을 어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업계처럼 차별화가 안 된 분야도 드물 겁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아메이는 각 그룹마다 차별화된 점이 많아서 예외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회사 이름과 아이템만 다르지 그것을 지배하는 문화와 정신세계는 거의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요, 초창기에는 뉴스킨을 벤치마킹하고 뉴스킨의 리더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만난 리더분을 가끔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감사했지만 우리만의 색깔을 정착하는 데는 그만큼 어렵게 된 거죠. 이런 문제는 아마 대부분 회사의 대표이사들이나 그룹 리더들의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옮긴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말이 여기도 뭐 다 똑같네, 이런 말입니다. 안다병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업 좀 했다는 사람들, 아니 회사 좀 옮겨 다녀봤던 사람들이 안다병에 걸리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비난하기 전에 이 업계 전체에 깔린, 알고 보면 그저 그런 문화를 만든 리더들이 먼저 비난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그룹 대단히 특별하고 창의적이라고 암만 떠들어 대봤자 아메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거 시스템의 흉내인 거죠. 이러한 평준화가 이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가 다르고 아이템이 다르면 그것을 유통하는 핵심 문화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할 것인지 문영민 님의 디퍼런트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고등학교 시절 저자가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요, 좀 독특한 숙제였는데 하루 동안 반항자로 살아보기, 이런 제목으로 숙제를 내줬답니다. 이 숙제의 목적은 스스로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 단, 규칙이 있는데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요, 규칙에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그 행동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티셔츠에 잠옷을 입고 등교를 했답니다. 본인이 가장 좀 튀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요. 그런데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대부분의 친구들도 자기하고 똑같이 하고 왔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왔고, 또 어떤 친구는 머리 모양을 독특하고 특이하게 해왔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상한 화장을 좀 하고 왔고요, 또 어떤 친구는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왔고, 다 거기서 거긴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이상한 행동을 했답니다. 자, 예를 들면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체조 선수였던 어떤 친구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덤블링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취하고 복장을 취했지만 선생님이 의도한 그러한 숙제를 해온 친구는 없었다는 거죠.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 숙제를 내줬다고요? 스스로의 모습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가장 지금도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고 있는 제이라는 친구였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에 튀지 않는 그저 그런 아이였는데 특이할 만한 행동을 할 만한 아이도 아니었고,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친구. 그래서 세월 지나 보면 너 그때 우리 반이었어?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 있죠, 흔히.
그날도 평소하고 같은 차림으로 똑같이 그 친구는 등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바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차분하고 진지하고 마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그 질문에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에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문 앞으로 달려가서 나가는 선생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 행동은 하루 종일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됐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킥킥대면서 놀려댔죠. 쟤 도대체 뭐야? 쟤 왜 저러는 거야? 이런 표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작은 반전이 있었답니다. 일단 아이들의 비웃는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무언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그런 느낌, 차원이 다른 용감한 행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진지하게 자신의 결심을 실행한 제이가 달리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굣길에 친구하고 자기는 그날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제이 친구를 얘기를 하면서 그날 가장 대단한 행동을 했던 친구였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때 본인이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차별화가 있다는 거죠. 별 의미가 없는 차별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대한 의미를 지닌 차별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예를 들어보면 나의 차별화는 잠옷 차림의 등교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차별화였죠. 진지하지 못하고 고민도 안 해봤고, 그런 결과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했고, 이것은 창의적이지 못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독특하게 했다 하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이 돼버린 거죠. 차별화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제이의 차별화는 제이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차별화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제이를 친구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죠? 그 아이가 다시 보인다는 거. 자, 이러한 상황은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달라야 한다니까 그저 그냥 차별화를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덤블링을 했던 그 친구와 별반 다름없는 그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정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습니다. 애플, 도브,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회사들은 특징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데, 도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비누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도브 비누가 항상 생각이 났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강의를 자주 했을 때 제가 도브 광고를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비누 회사가 이런 광고를 하는구나 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의외였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제가 링크를 밑에다가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오리온 초코파이 광고였어요. 이 광고는 2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광고였는데 아마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나레이션도 좋았지만 제가 아빠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랑 묘하게 공감이 되면서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도 제가 강의 때 많이 써먹었던 그런 광고입니다. 이 두 광고를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디퍼런트라는 책에는 차별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사고의 틀 안에서는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차별화의 개념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답니다. 차별화가 뭔데요? 그러면 이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차별화를 했던 회사들의 사례를 보면 보다 확실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차별화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별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광고도 광고지만 그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회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차별화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차별화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 시장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차별화를 추구해 왔지만 일부만이 진정한 차별화에 성공을 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인 공명을 일으킨 브랜드들이다 라는 거죠. 소비자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없어질 겁니다. 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차별화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 프로젝트 레그의 차별화는 이렇습니다. 기존 시장의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앞세운 마케팅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향을 했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걸 참 말로 하기가 애매한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린다 하면서도 이거를 언어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해서 말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띄엄띄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했던 홈트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주 중요한 저희가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차별화 전략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지할 것인가가 없어지고 발전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의 기로에 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업자라면 한 번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김 사장,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오늘 집에서 내가 아메를 하겠다고 말했더니 동생이 이미 하고 있지 뭐야. 가족이 하는데 그쪽으로 가야지 어쩌겠어. 저는 20몇 년 전에 이 소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별화 전략은 사업에 있어서 필수입니다.